안녕! 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오늘 23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3장을 볼 건데 23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나요? 교수님? 우선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할 곳이 필요했는데 네. 에브론에게서 그 땅을 굴을 사는 내용이 묘지를 네. 사는 네. 내용이 23장에 네, 이 적혀져 이야기가 있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23장 읽었는데 저한테 질문은 보니까 창세기 23장이 총 20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라가 127세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슬펐다. 그 내용은 딱 두 절만 나오고 3절부터 20절까지 총 18절에 관해서는 진짜 그 밭만 산 얘기가 나와요. 되게 구체적으로. 근데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 전체가 밭을 산 얘기, 묘지를 산 얘기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에브론에게서 은사벽세계라 밭을 샀다. 이러면 끝인데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왜 이렇게 여기다 다 적어놨을까? 질문 좋지 않아요? 엄청 좋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질문이 생기셨어요? 우리나라도 묘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믿지는 않지만 풍수지리 그리고 그 묘를 쓰면 우리 가문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곳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양지 바른 곳, 뭐 앞에 물이 먼 곳에 있는 곳,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묘지를 살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사지 않았을까. 네, 어떤 점이 좋았나? 그러니까 에브론의 묘지를 콕 집어서 얘기할 만큼 네. 어떤 조건이었길래 네.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길래 네. 아브라함이 콕 집어서 얘기했냐 네, 이거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묘지? 이런 조건들? 기준이 한번 뭐야?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23장을 읽고 어떤 질문들 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네요. 엄청난 질문들을. 저희 큰 아이가 이름은 밝힐 수가 저희 큰 아이가 하면서 뭐라고 썼나 봤더니 여기서 꼭 질문을 뽑아야 되나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이게 별 질문을 뽑을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보니까 친구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줬는데 진짜 우리 친구들은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 중에서 오늘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뽑아주세요. 나왔습니다. 질문은요. 네.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꼭 값을 지불하려 했나요? 질문입니다. 맞아요. 아브론이 묘지를 구할 때 에브론이 진짜 그냥 거저 가지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긋고 다 그 돈을 냈죠. 왜 그랬을까요? 저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거저 주겠다고 하는 거를 돈을 다 주고 샀을까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사실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이면엔 속셈이 있습니다. 어떤 속셈이냐면 우선은 아브라함이 사려고 했던 건 그 밭 전체가 아니고 묘지로 쓰기 위한 굴 하나였어요. 근데 에브론은 밭 전체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묘지만 계속 막벨라 굴만 얘기했는데 에브론이 밭도 사고 굴도 사라 이렇게 뜬금없이 한가요? 밭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밭을 사면 거기 있는 굴도 함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굴만 팔 생각은 없다. 사려면 내 밭도 같이 사라. 살짝 흘린 거야? 네네네. 그리고 또 은근슬쩍 가격을 얘기하죠. 공짜로 주려고 했으면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400세겔인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값으로 치자면 400세겔 정도 나가는데 네. 400세겔 나가는데 아유 어르신과 나랑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네. 쓰세요 이렇게. 네. 들은 사람 참 부담스러워.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400세겔이라는 걸 몰랐으면 몰라도 맞아요. 알았는데 맞아요. 아 진짜 네. 고단수네요. 네, 일부러.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은 400세겔이 대체 얼마냐? 그게 적정한 가격이었냐고 이제 얘기해준 친구가 있어서 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그 은 4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4.5kg 정도 된대요. 은 오. 4.5kg 정도? 무겁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시세로 제가 은 값을 알아봤잖아요. 은 1kg이 오늘 시세로 한 1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10만 원. 1kg 바가 110만 원. 그럼 4.5kg로 환산하니까 한 5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때 500만 원 주고 산 거냐? 이건 아니고 이게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네. 그죠? 이 통용되는 화폐 가치가 네,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주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었던 게 한 은 10세겔 정도 됐대요. 그러면 은 400세겔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0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아야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400세겔이 엄청나. 네, 그러니까 금액이네요. 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의 값어치가 그 에브론의 가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쌌던 것 같아요. 싼 가격,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은 아니었던 거지. 높은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여기서 질문은 아브라함은 뭐 비쌀 수도 있고 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 나는 딱 굴만 필요해. 그러면 뭐 이 400세겔을 뭐 다 안 내고 딱 그 굴값만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에브론은 왜 그렇게 그럼 굴만 원했는데도 밭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몽땅 팔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란 걸 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굴만 사면 그 밭의 세금은 에브론이 계속 내면서 굴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금도 내고 네가 관리 다 해라. 어차피 살 거면 네. 아 그냥 다 가져가라. 네,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요 딱 들어도 비싸잖아요. 딱 바가지죠. 들어가도 딱 들어도 바지가 네, 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에브론이 원하니까 뭐 밭 사지 않으면 굴만 팔 영은 없어. 이걸 속뜻을 이해를 했다면 밭을 사야 되는데 굳이 필요 없었던 밭까지 사야 되는데 그러면 400세겔 너무 비싸다는 거지. 400세겔 좀 비싼 것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흥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400세겔을 그냥 다 줘요. 그거는 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랑하는 사라가 이제 거기에 평생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는 흥정하지 않고 내가 이 살겠다. 정도는 아니고 더 큰 돈을 불러도 그렇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묻힐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랬던 것 같고 네.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에브론도 죽게 됐을 때 공짜로 이 밭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네. 나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네. 그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이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밭이 다시 뺏을 수 있는 그런 땅값이 여지가 올라서 생기죠. 그 사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거 그때 잠깐 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 네. 그러면 큰일 나겠네. 묘지 전체를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네. 증거 그리고 증인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성문을 네. 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지불을 하겠다.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땅에 해보게 대한 됩니다. 상속권을 나중에 그 에브론의 자손들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네, 네. 법적으로 정정당당한 가격을 매기고 증거를 남겼다 이런 뜻이죠.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큰 공을 세웠잖아요. 네. 막 흉년이 세웠죠. 맞췄을 때.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애굽왕 바로나 그 시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후대했었었는데 네. 나중에 그러니까 요셉도 죽고 바로도 죽고 이후에 일어난 왕들과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노예로 그런- 삼았죠. 그, 그 전에 역사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 진짜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지혜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400년 후에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밭을 삼으로써 네.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더 이상 하란이 아닌 네. 이 가나안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한 역할을 이 막벨라 굴이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기 이제 해보게 우리 됩니다. 고향이다. 이스라엘 네. 족속들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이 묻힐 곳이다라는 네. 어떤 증표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네. 그런 것 같네요. 믿음의 행위로. 진짜 네. 멋있다.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멋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멋진 질문을 해준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 발표해주세요. 네. 조휘경, 이수원, 이하람, 정은민, 이하음, 김다현 친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24장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네. 맞아요. 다음 주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씨도 조그맣고 3장이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겁주지 마세요. 우리 아, 친구들. 네. 네, 길더라도. 네. 천천히 읽다 보면. 그럼요. 네. 또 다 그 읽을 속에서 수 있죠. 읽고 묵상하면서 또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읽어보고 좋은 질문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